안녕하세요. 대진 디자인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이번에는 화분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분은 여러분들이 알파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제입니다. 이 알파의 적용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패키지를 만들거나 하실 때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제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여러분들 렌더 세팅 이미지를 일단 불러와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렌더 세팅 이미지가 없으면 그냥 한번 연습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물체들을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지워야 되겠죠.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늘상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몇 번씩 해봤으니까 이제는 좀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 이미지를 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하이드 셀렉션 시키겠습니다. 퍼스펙티브 하면은 Shift F 눌러서 해제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컨트롤 Shift 누른 다음에 Z 버튼 누르시면 그리드가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자, 퍼스펙티브 화면에 그리드가 없으면 G 버튼 눌러서 그리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거나 끌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크리에이트의 실린더를 이용해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실린더를 이용해서 화분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 화면에 드래그해서 높이를 적당히 올려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개 화면을 다 보기가 좀 여러분들 힘이 들 수 있으니 한 화면만 작업을 해 볼게요. Alt W 눌러서 이렇게 한 화면만 띄우겠습니다. Alt 마우스 휠로 이렇게 롤링 시켜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프론트 화면 F 눌러서 프론트 화면으로 바꿨습니다. 자, 화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의 형태가 좀 크고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약간 경사가 있고요. 자, 이런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선 여기에 테이퍼라는 명령을 적용시켜서 약간 형태를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디트 폴리 편집 툴에 하기 전에 먼저 테이퍼를 이용해서 모디파이로 이동해서 테이퍼 명령을 찾습니다. 자, TAPER 테이퍼 명령을 적용을 시키시면 어마운트 값으로 이런 식으로 형상이 화분의 어떤 경사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 전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테이퍼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에디트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Convert to Editable Poly로 변경하였습니다. 자, 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턱을 만들기 전에 일단은 먼저 화분의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4번 선택해서 일단 화분은 뚫려 있겠죠. 그죠? 윗면을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 윗면을 선택하고 지웠어요. 아래쪽 면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 면은 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게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inset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inset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면을 끼워 넣습니다. inset의 뜻이 끼워 넣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번, 2번 정도 이렇게 끼워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은 오른쪽에 보면 에디트 지오메트리라는 롤아웃에 보면 컬랩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컬랩스를 눌러주시면 마지막 게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밥그릇처럼 생긴 형상이 나왔네요. 자, 이 상태에서 끄시고 쉘이라는 명령을 집어넣습니다. 쉘. 자, 모디파이 명령 중에 쉘이라는 명령을 찾는 거예요. SHELL 쉘. 자, 쉘을 집어넣으면 두께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other amount보다는
이너 어마운트를 이용해서 두께를 설정하시면 돼요. 자, 두께가 설정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긴 턱을 뽑아내야 되는데 턱이 뽑힐 면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리고 쉘은 지금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께를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Convert to Editable Poly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선을 집어넣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명령 중에 스위프트 루프라는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스위프트 루프로 적당하게 턱이 들어갈 면을 하나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안쪽도 약간 있는 게 좋겠네요. 안쪽에도 하나 끼워 놓고 바닥 쪽에도 모서리 쪽에 하나 선분을 넣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변 쪽에도 선분을 하나 이렇게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해제했습니다. 그럼 선분이 충분히 들어갔네요. 4번 선택하시고, 자, 4번 선택하신 다음에 면을 한 면을 찍으시고 Shift 버튼 누르고 그 다음 면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루프가 되면서 쭉 돌아가면서 면이 선택이 되었죠. 오른쪽에 보면 익스트루드 조그마한 사각형이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익스트루드 명령에 조그마한 사각형, 얘를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그러면 면이 아래쪽으로 쏠립니다. 이거를 자, 그룹 방식을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아이콘에 로컬 노멀 방향을 선택을 해서 바깥쪽으로 면의 직각 방향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높이 값을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화분의 대강의 높이 값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체크하십니다. 자, 그러면 화분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라는 명령을 찾으셔서 터보 스무스를 넣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화분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화분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화분 위에 간단한 흙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흙이 될 면을 하나 만드는데 선생님은 스페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페어. 크리에이트의 스페어를 이용해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공을 하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공을 위로 좀 끌어올려서 프론트 화면에서 해볼게요. 자, 공은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 윗면만 필요해요. 그래서 에디트 폴리로 바꾼 다음에 1번, 4번 또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선택을 해제하시고 R, 스케일 툴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케일 툴을. 자, 스케일 툴을 세로 방향으로 된 화살표를 잡으시고 아래쪽으로 끌어내리시면 이게 프레스 기능, 눌러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아래쪽으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조절하셔서 화분 속으로 이렇게 원반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흙이 될 지점도 대강 만들었습니다. 뭐 조금 재밌게 하고 싶은 사람은 점을 잡고 이렇게 끌어내려 가지고 뭐 이렇게 불룩불룩한 형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방법을 쓰시면 소프트 셀렉션의 펠로프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범위를 만드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흙이 튀어나오고 돌출하는 느낌들을 이렇게 약간씩 뭐 수정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뭐 굳이 꼭 할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자기가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흙이 너무 이렇게 일률적으로 흙이 평평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젠 플랜을 이용해서 꽃을 만들 거예요. 플랜을 이렇게 플랜을 한 장 깔아줍니다. 플랜의 크기를 이렇게 한 장 깔으셔가지고 오른쪽에 세그먼트가 11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 자, 그러면 이제 매핑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M 눌러서 맵 소스를 만듭니다. 왼쪽에 아케인 디자인 재질을 이렇게 불러들이시고 왼쪽에 보시면 비트맵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맵. 자, 비트맵을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자, 비트맵을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내가 저장해 놓은 폴더로 가서 일단은 먼저 플라워 DI를 불러옵니다. 자, 아차,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면 3D 카페에 가시면 이 카페의 왼쪽 메뉴에 보시면 광고 컨텐츠 3D 그래픽 예제 따라하기에 보시면 세 번째 알파 맵을 활용한 화병 만들기, 여기에 첨부 파일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파일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이미지 불러옵니다. 이번에는 꽃의 알파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불러옵니다. 이번에는 흙 이미지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꽃의 이 이미지는 디퓨즈 컬러라는 거에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꽃의 이미지는 디퓨즈 컬러에 연결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이 판에 적용을 시키면 일단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죠?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은 화면상에 뷰포트 화면상에 이미지를 보여달라는 뜻이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상에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 근데 지금 배경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미지 상에서 검정색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거를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밑에 알파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포토샵에서 만든 알파 이미지입니다. 자, 흰색은 이미지를 남긴다는 뜻이고 블랙은 이미지를 뚫는다는 뜻이에요. 이 이미지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컷아웃이라는 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컷아웃 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연결시켜서 컷아웃 맵. 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뚫려 나오죠. 자,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뚫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 흙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을게요. 자, 이건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 왼쪽에 아케인 디자인 재질을 다시 하나 불러들이시고요. 얘도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템플릿의 재질을 반사가 좀 덜한 매트 피니쉬라는 재질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재질을 디퓨즈 컬러에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 재질을 판에다가 적용시키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다시 위에 있는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 버튼 클릭. 자, 보이는데 흙이 뭐가 바깥에서 안으로 가면서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UV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를 바르게 보고 싶을 때는 UVWmap이라는 명령을 쓰면 간단하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데, 모디파이 흙판을 선택을 하시고 모디파이 가서 UVWmap이라는 명령을 찾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자, 다시 아케인 디자인 재질 불러와서 더블 클릭. 이번에는 색깔만 한번 바꿔볼게요. 약간
남색 계열의 푸른색의 어떤 재질을 화분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자, 재질은 다 준 것 같군요. 알파 이미지를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이 판자 같은 거 이렇게 화분 밑에 까는 어떤 문양 같은 걸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서 문양 이미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가지 흑백의 문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양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포토샵을 활용해서 한번 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하셔서 여러분들 문양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이 문양은 여러분들이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장 더 볼까요? 이걸 가지고 두 장의 이미지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컨트롤 J 버튼 눌러서 이렇게 컨트롤 J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두 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레이어는 끄고 밑에 레이어만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위에 거는 어떤 블랙에 있는 문양에 색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지 어드저스먼트에 보시면 여러분들 컬러 밸런스 같은 게 있어요. 컬러 밸런스로 간단한 색을 조금 변형을 시키신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가지고 색을 조금 더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이런 색깔로 바꿨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있는 이거는 지금 남겨야 될 지점이 흰색이 돼야 되고 뚫어야 될 지점이 블랙이 돼야 되니까 지금 색이 지금 블랙이 바뀌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I에서 색을 반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 면 쪽은 뚫어버리고 문양 쪽은 남기겠다. 이렇게 지금 바꿨어요. 이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화병 이미지에 JPG로 할게요. 화병 이미지에 얘는 알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끄시고 이 이미지는 JPG로 화병 바닥 이미지에 DI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퓨즈 컬러의 DI로 바꿔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3D Max로 와서 재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아크앤 디자인 재질을 다시 불러내고 디퓨즈 컬러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죠? 다시 자, 아까 연습했던 대로 이 RGB 이미지는 디퓨즈 컬러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알파 이미지는 컷아웃 맵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뚫린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입혀질 판이 하나 필요하네, 그죠? 자, 판이 하나 필요합니다. 크리에이트에 플랜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플랜을 한 장 까시고 플랜의 크기는 뭐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UV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재질 선택하고 메뉴에 있는 Show Shaded Map Material in Viewport 버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뚫려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범프라는 걸 이용하면 약간 튀어나오는 두께값도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Unhide All 하시고
이제 전체 이미지가 너무 작네요. 그래서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플랜의 위에다가 이렇게 적당히 놓으시는 거예요. 플랜 위에다가, 그러니까 단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바닥 위에 문양, 문양 위에 화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Shift F 눌러서 Ctrl C 하시고 이렇게 렌더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꽃잎에 너무 반사광이 심해서 이렇게 뭐랄까 좀 비치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꽃잎의 반사광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꽃잎을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보면 리플렉션 반사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그로스니스 분포 값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쨍 했던 게 퍼지는 게 나타나요. 빛의 분포 값을 이렇게 퍼뜨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사가 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사 값도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반사, 리플렉션 반사와 관련된 옵션을 제어해서 약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다시 걸어 볼게요. 그러면 반사가 아까보다 훨씬 적게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림자가 이 화분의 느낌대로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빛을 약간 위쪽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렌더링을 다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빛에 의한 그림자가 이 화분의 형태대로 그림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원리는 레이 트레이스, 빛을 모디파이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해 놓은 빛의 정보가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알파 값을 인지하는 그림자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렌더를 확실하게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멋진 화분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화분에 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파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지만을 이용해서 모델링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치 뭐 실내 인테리어를 꾸밀 때 약간 멀리서 이렇게 화분을 배치해 놓으면 아주 용량은 작은 데이터인데 화분의 이 느낌처럼 나오게 돼요. 패키지를 활용하실 때도 이런 방법을 잘 써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패키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화분 만들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였죠. 하나의 일반적인 RGB 이미지와 흑백의 이미지를 활용을 하면 뚫어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멘탈레이 렌더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는 디퓨즈 컬러에 적용한다. 원본 이미지는 디퓨즈 컬러에, 그 다음에 알파 이미지는 컷아웃이라는 맵에 이용을 한다. 컷아웃 맵에. 그러면 이미지가 뚫린다. 요 핵심을 잊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